우리 오늘은요, 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의문이라는 건 일단 뜻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의문이란 한번 보자. 자, 음운과 음성을 일단 첫 번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음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냥 말소리입니다. 말소리.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이것과 대비된 음운의 뜻이 뭐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우리 그러면 음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야, 뜻을 안 가져도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의문이라는 건 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만이 의문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뜻,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추상적인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공과 종은 뭐에 의해서 말의 뜻이 차이가 나나요? 기역과 지읒에 의해서 맞지? 요 기역과 지읒에 의해서 낱말 뜻이 차이가 난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기역과 지읒은 각각의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공과 강은 또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자, 우리 모음 오와 아의 차이에 의해서 낱말의 뜻의 차이가 돼. 그러면 이것도 오와 아도 각각의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의문을 뜻을 한번 봤고, 자, 밑에 음절의 뜻도 한번 볼게요. 음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최소의 단위. 자, 그러면 국어는 의문을 조합해서, 우리 아까 봤던 의문을 조합해서 음절 단위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음절은요, 어떻게 구성돼요? 초성, 중성, 종성 들어봤죠? 자,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면서, 자, 중성은 종성과는 달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성에는 의문이 한 개만 올 수가 있고요. 종성에도 한 개만 올 수가 있대.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두 번째 줄에 요거 줄 한번 쳐봅시다. 중성은 초성, 종성과는 달리 반드시 필요하다. 요게 뜻이 뭐예요? 자, 우리 종성에 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까 자음과 모음과 봤던 거, 자음, 모음 중에서 모음이었습니다. 모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겠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그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는 이거는 표기야, 표기. 자, 그리고 또 얘들아, 중요한 개념 잠깐만 볼게요. 우리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가 아니고 발음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고 하는 거, 우리 발음 요렇게 한다라는 표시로 요 꺽쇠 표시를 얘기해 줍니다. 꺽쇠 표시. 자, 그러면 얘들아, 아는 뭐만 있는 거예요? 중성만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깍은 요렇게 표기를 하는데 실제로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꺽쇠 표시해서 요렇게 발음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요 발음 기호에 의하면 초성, 중성, 종성 한 개, 한 개, 한 개 각각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업도 우리가 표기를 요렇게 하는데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해라? 업 요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초성, 없어. 그리고 중성 하나 있고 종성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해라? 요렇게 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발음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초성 하나, 중성 하나, 종성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뭐 봤어요? 음성, 음운, 그리고 음절 봤습니다. 음절 봤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음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는 얘들아, 요거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봤던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의문. 자꾸 지워지네요. 의문. 맞니?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뜻이겠죠. 뭔데?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가 없는 의문입니다. 적어 볼게요.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없는 의문.
자, 그렇다면 얘들아, 각각이 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분절 의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분절 의문의 예로는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늘이라는 거. 자,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도 어떻게 하라? 하늘로 표기를 합니다. 하늘로 발음하죠. 맞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이 한 음절 가운데 경계가 어떻게 돼요? 음절의 경계 나눠지잖아. 맞죠? 어떻게 됩니까? 아와 어떻게 나눈다? 니은으로 나눠집니다. 맞니? 자, 그럼 얘들아, 우리 국물도 한번 볼게요. 국물이라는 거 표기를 이렇게 하고 발음은 어떻게 해라? 국물로 발음하잖아요. 맞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것도 지금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음절의 첫 번째 경계는 뭡니까? 이음. 맞지? 두 번째 경계가 뭘까요? 미음이 되겠습니다. 맞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런 것들은요,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가 있다. 분절 의문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와 같은 것들은요, 자, 우리가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이게 분절 의문은 뭐를 의미합니까? 자음과 모음을 의미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니? 자, 그럼 얘들아,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 뭐예요? 음절의 경계를 아까 봤듯이 나눌 수가 없는 의문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런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예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우리 신체 부위에 있는 눈, 맞습니까? 눈.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똑같이 눈으로 표시하는데, 자, 우리 발음할 때가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 신체 부위의 눈은요, 그냥 눈이라고 표시를 해요. 눈.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조금 더 길게 발음해라라고 해서 옆에 땡땡을 붙입니다. 옆에 점을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와 같은 소리의 길이는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런 것들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비분절 의문. 자, 요거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오늘은요, 비분절 의문이 아니고 분절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분절 의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들아, 분절 의문은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음과 자음. 자, 분절 의문입니다. 분절 의문.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음, 얘들아, 모음은 입안에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뭐 혀라던가 뭐 입술이라던가 입천장이라던가 발음의 방해를 안 받아.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를 나는 의문입니다. 자, 뭐를 할 때 필요하다? 음절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앞서서 봤습니다. 왜요? 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맞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단독으로 발음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총 21개가 있대. 어떻게 나눕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단모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중모음의 뜻도 한번 보자.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뜻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단모음을 자, 지금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각각의 분류 기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 단모음을요, 우리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한번 발음해봐. 아, 끝까지 입술과 혀가 고정되지 않고 끝까지 발음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야라고 한번 보자. 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음돼요? 이야라고 맞지?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잖아.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류 기준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단모음은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평순과 원순 어떻게 나눕니까? 평순은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평평하게 발음해라. 뭐가 있어요? 아, 에, 이. 자, 그리고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평평하지 않고 둥글게 발음해라 라는 겁니다. 자, 오, 왜, 우, 위가 해당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류 기준 한번 볼게요. 입술이 아니고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것은요,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 혀의 앞뒤 위치가 되겠습니다. 혀의 앞뒤 위치. 옆에 적어줄게요. 혀의 앞뒤 위치. 자, 그러면 얘들아, 혀의 앞뒤 위치가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천장의 중간점보다 앞에 있다라고 해서 요런 것을 전설모음이다. 앞에 있다. 혀가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 후설모음의 뜻은 뭐예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입천장 중간보다 뒤에 있다라고 해서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설모음에는 뭐가 있다? 왜, 위, 이. 또 후설모음에는 아, 어, 오, 우, 이, 오, 우, 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세 번째 분류 기준 한번 볼게요. 단모음의 세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자, 일단은 얘들아 혀가 최고로 높을 때 고모음이라고 합니다. 고모음. 자, 그러면 발음할 때 입을 조금 벌려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이에요. 발음해봐, 얘들아. 이, 위, 으, 우. 입이 조금만 벌어집니다. 자, 중모음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자, 입이 우리 고음보다는 조금 더 벌려서 혀가 높이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왜, 오.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 저모음 한번 봐봐. 발음할 때 입이 좀 더 벌려집니다. 자, 좀 더 크게 열려서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하네요. 맞죠? 자, 고중저는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고요. 또 얘들아 어떤 분류다?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른 분류기도 합니다. 맞지?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앞서 봤던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분류표가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외웁니다. 단문 분류표.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요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일단 얘들아 일단 한번 보세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눴습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눴고 맞죠? 자,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으로 나눴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눴습니다. 자, 요거 외우는 법이 있어요. 자, 앞에 얘들아 글자를 한번 붙여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요렇게 외웁니다. 맞죠? 그럼 이 외우기 쉽겠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요렇게 단모음 분류표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을 분류할 때 세 가지 분류 기준 한번 봤고요. 그에 따른 분류표도 봤어. 그럼 얘들아 두 번째 이중모음 한번 보세요. 자, 이중모음은 아까 확인했습니다.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야.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자, 우리 이중모음을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혀의 위치가 어디에서 시작한다? 이에서 시작하는 모음이 있습니다. 자, 아까 발음했죠? 우리 야 한번 발음해봐. 이야라고 발음하잖아요. 맞죠? 혀의 위치가 이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와 같은 모음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럼 얘들아 혀의 최고점 위치가 오나 우에서 시작하는 모음 뭐가 있습니까? 와, 왜, 왜가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의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로 뭐로 끝난다고 본다? 아까 말했듯이 이로 끝난다고 봅니다. 이로 끝난다고 본다. 자, 그럼 얘들아 갑자기 우리 거기 관로한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이중모음을 무슨 이중모음이라고 합니까?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요거는요 여러분이 조금 배우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하향식 이중모음과 상향식 이중모음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모음 봤잖아요. 모음은 얘들아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요런 모음은요.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이와 오, 우 같은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반모음이 먼저 오는 모음 맞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러한 오와 우의 반모음 오와 우리 반모음을 요렇게 표시합니다.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어요. 자, 요게 얘들아 우리 앞에 오는 모음을 상향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요건 개념만 알아두세요. 상향 이중 모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하향 이중 모음은 뭐예요? 자, 우리 아까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는 이 반모음이 뒤에 오는 모음입니다. 의 같은 것들이 뒤에 온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중모음인데 자, 의와 반모음이 뒤에 오는 하향식 이중모음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뒤에 자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음 한번 봅시다. 자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아까 모음은요, 입안에서 방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맞지? 그러면 얘들아, 그에 반해서 자음은 어떻게 돼요? 입안에서 방해를 받으며 소리 나는 음운입니다. 맞죠? 자, 음절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들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다란 뜻이 되겠죠. 자, 총 19개가 있습니다. 19개. 자, 그럼 얘들아, 이것은요, 우리 자음은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각각 얘들아, 분류 기준 첫 번째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분류 기준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 그럼 얘들아,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입술 소리, 입술에서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하는 자음, 뭐가 있습니까?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이 있어. 자, 그리고 얘들아, 윗잇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발음하는 자음입니다. 뭐가 있다? 디귿, 쌍디귿, 티읕, 시읒, 쌍시옷,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요거 이제 일단은 뭔가 이제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우리 입 안에 혀가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있고 뒤에 목구멍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요, 우리 지금 입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는 소리냐? 우리 입술 여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봤던 윗잇몸 소리, 치조음은, 자, 최대한 잇몸에 가깝게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새입청장 소리. 자, 우리 혀를 얘들아, 입천장에 붙여보면요,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한 입천장 부분. 자, 요 부분이 얘들아, 새입천장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혀를 얘들아, 뒤로 갔습니다. 입천장 말랑말랑해요. 이거를 연국의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각각 확인해 봤으면 우리 마저 같이 한번 볼게요. 셋 입천장 소리 뭐가 있습니까? 혓바닥을 셋 입천장에 붙여서 떼었다가 발음하는 자음 지읒과 치읒. 자, 그리고 미안해요. 자, 치읒이 있고, 자, 그리고 얘들아,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국의 음이 있습니다. 자, 혀의 뒷부분 뿌리와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발음하는 자음이야. 자, 뭐가 있습니까? 기역, 쌍기역, 키읔, 이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에요. 우리 지금 뭔데? 목청에서 발음하는 거, 여기에서 발음하는 것이 목청 소리라고 해서 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히읗. 되겠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거는 뭐에 대한 분류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 자, 그럼 두 번째 분류 기준 한번 보자.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얘들아, 목청의 울림이 일어나는 걸 무슨 소리라고 한다? 울림소리. 목청의 울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각각 유성음, 무성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에 따른 자음 나오고, 자, 세 번째 분류 기준 한번 볼게요. 소리 나는 방법에 대한 분류입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자, 공기끼를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려서 나는 자음, 뭐야? 파열음입니다.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역, 키읔이 있다. 자, 그리고 파찰음은 뭐예요? 자, 공기끼를 막았다가요,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내는 자음이 있습니다. 요런 걸 파찰음이라고 하는데, 자,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마찰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공기끼를 여기서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안 막아요. 그래서 좁혀서 마찰시켜서 소리내는 자음을 마찰음. 뭐가 있다? 시옷, 쌍시옷, 히읗이 있습니다. 자,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안의 통로를 막아서 어디로 소리를 내보내요? 코로 소리로 내보내는 겁니다. 콧소리라고 하죠. 뭐가 있어? 미음, 니은, 이응. 자, 유음은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 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리을이 있어요. 되겠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요런 것들은요, 뭐에 따른 분류입니까?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요, 한번 보자. 자, 여기서요, 우리 지금 네 번째 분류 기준까지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분류 기준은 우리 안울림 소리 한정으로 소리 세 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안울림 소리. 자, 안울림 소리에 따라서 지금 얘들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입니다. 자, 긴장시키지 않고 순하고 부드럽게 소리내는 자음, 예사 소리, 그리고 된 소리, 힘을 줘서 강하게 소리내는 자음, 그리고 거센 소리는 공기량을 늘려서 크고 거칠게 소리내는 자음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뒤에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자.
자, 우리 각각 네 가지 분류 기준에 따른 표였습니다. 표였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잠깐만 28쪽에 한번 보세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자, 우리 여기 표에 보면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우리 안 울림 소리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얘들아,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없는 거, 마찰음의 시옷과 쌍시옷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없잖아. 자, 왜 거센 소리가 없습니까? 거센 소리가 없는 이유가 뭐지?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거센 소리가 없는 이유는요. 자, 이 마찰음은 공기끼를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막았다가 터트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 크고 거칠게 소리 나는 자음, 거센 소리가 없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거센 소리가 없는 이유 옆에 한번 적어보자. 공기끼를 막았다가 터트리는 과정이 없으므로. 맞죠? 거센 소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되겠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이 자음 체계표도요, 어떻게 외우는지, 자,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팁을 하나 줄게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소리 나는 일단 첫 번째 위치에 따른 분류 어떻게 됐다? 입술 소리, 미리몸 소리, 새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이렇게 나눴고요. 자,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눴고요. 성질에 따라서 자, 소리의 성질, 울림의 유무, 발음할 때 목청에 울림이 없는 것을 안 울림 소리, 울리는 것을 울림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요것도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요거는요, 선생님은 요렇게 외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바, 다, 사, 자, 구, 호. 맞지? 바다사자가 구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바다사자는 어떻게 다닌다? 쌍쌍이 다녀요. 쌍쌍, 쌍쌍. 맞죠? 자, 쌍쌍, 쌍쌍, 쌍쌍. 마지막에는 쌍쌍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다사자 구호를 외쳐요. 어떻게 해요? 파티를 축하하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파티를 축하한다. 자, 그러면 파티를 축하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니, 와라가 되겠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바다사자 구호 파티 축하. 맞지? 그리고 많이 와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개념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념을 전부 다 확인해 봤고 자, 우리 뒤에 넘겨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적용학습은 2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랑 하는 것은요, 다 푼 걸 전제로 하면서 푸는 거야. 되겠죠?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풀면서 모르는 것들은 앞에 개념 참고해서 푸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앞에 우리 개념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확인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의 의문의 정의는 뭐를 구별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맞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고무를 구성하는 의문은요. 어떻게 됩니까? 기역, 오, 미음, 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3번은 얘들아 한국어에서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뭐였습니까? 중성이었다. 자, 음절에서 초성에서 자음은 한 개만 올 수 있고 종성에서도 자음은 한 개만 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6번에서 11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들아 우리 소리 나는 대로 7번부터 한번 보자.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음절은 총 17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맞죠? 자, 그리고 얘들아 8번에 한번 보세요.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 있어 없어? 없습니다. 0개. 자, 그리고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맞지? 그리고 중성에서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1개. 자,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되니? 자, 12번에요. 이번에도 얘들아 이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자, 아이는 밥을 먹고 어른은 어떻게 됩니까? 빵을 먹는다. 요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 음절 총 몇 개? 15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건 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1개.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요까지 한번 봤고 자, 이번에는 얘들아 자음과 모음 체계 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18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요. 뭐다? 방해를 받지 않고 발음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총 몇 개? 19개가 되겠습니다. 자, 입안에서 방해를 받고 발음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고요. 자음이라고 하고 총 21개가 되겠죠. 21개. 자, 그리고 얘들아 단모음에 속하는 모음은 자, 뭐가 있습니까? 단모음에 속하는 거 뭐가 있어? 이, 위, 으, 우, 또, 에, 왜, 오, 에, 아.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평순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뭐가 있습니까? 이, 에, 으, 아. 맞죠? 자, 그리고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위, 왜, 오,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들아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 위, 왜, 에가 되겠습니다. 후설 모음은 으, 우, 오, 아. 자, 고모음은 이 와중에 뭐죠? 이, 위, 우. 자, 그리고 중모음은 에, 왜, 오. 자, 저모음은요, 에와 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모음 체계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얘들아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는 모음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중모음 또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가, 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중모음까지 확인을 받고 이번에는 자음입니다. 자음. 자, 양순음에 속하는 자음은 뭐가 있다? 맞지? 자, 그리고 치조음에 속하는 자음. 또 요렇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경국의 음에 속하는 것은 요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국의 음에 속하는 것은요. 요렇게 있겠죠. 후음에 속하는 거 한 개 있습니다. 뭐다? 히읗. 자, 그럼 얘들아 우리 34번에요. 자, 34번까지가 아니고 33번까지로 좀 고쳐주고 자, 우리 얘들아 30번에서 33번까지 자, 이렇게 자음의 분류 기준은 뭐였습니까? 어떤 위치? 소리 나는 위치였습니다. 맞니? 소리 난 위치에 따라서 자, 어떻게 나눴다? 얘들아, 이거 번호 틀렸네요. 미안해요. 자, 이 번호가 우리, 자, 30번이 아니고 29번에서 33번으로 좀 고쳐주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29번에서 자, 33번까지는 분류 기준이 소리 나는 위치가 되겠죠. 위치, 소리 나는 위치. 자, 그러면 얘들아, 35번에요. 자, 이번에는 발음할 때 목청이 울리는 자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울림소리. 자, 울리지 않는 자음을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되겠니? 자, 그럼 얘들아, 이 35번은요. 자, 우리 자음의 분류 기준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소리의 성질에 해당한다. 맞지? 울림의 유무였습니다. 울림 유무. 자, 그리고 얘들아 36번에요. 파열음에 속하는 자음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있었죠. 자, 파찰음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마찰음은 뭐가 있었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유음은요? 리을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와 같은 것들 36번에서 40번에 해당하는 자음의 분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리 내는 방법. 맞지? 자, 그리고 42번의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요. 자, 소리의 세계에 따라서 자, 우리 지금 뭐를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무슨 소리라고 한다?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맞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된 소리라고 하고요. 마지막을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봤고, 자, 뒤에 우리 몇 쪽? 적용학습, 우리 이것도 25번까지 푼 걸 전제로 하면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 몇 쪽이지? 페이지 37쪽입니다. 37쪽 한번 보자. 1번에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맞지? 자,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맞죠? 자, 2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뭐예요? 물과 불과 그리고 산과 손을 의미가 구별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의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자, 정답은 2번에 3번이 되겠죠?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 얘들아, 보기는 자음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파찰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찰음. 맞죠? 소리내는 방법 중에서 파찰음이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내는 소리였어요. 자, 파찰은 뭐가 있습니까? 요런 것들 있겠죠? 자, 이걸 포함되는 단어가 아닌 거 몇 번? 3번이 되겠지. 맞죠? 자, 뒤에 4번에 한번 봅니다. 문제 4번에. 자, 지금 얘들아, 우리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튕기거나 우리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내면서 보내는 소리. 미안해요. 자, 요런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요런 소리 유음이죠. 몇 번이다? 4번. 자, 5번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의문 맞습니까?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1번이죠. 자, 6번에 소리 나는 위치가 나머지와 다른 자음. 자, 몇 번입니까?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얘들아 잇몸 소리인데 자, 센 입천장 소리 하나 있습니다. 몇 번? 5번이죠. 자, 1번에서 4번은 뭐에 해당한다? 잇몸 소리. 자, 잇몸 소리 치조음에 해당합니다. 자, 윗 잇몸 소리죠. 자, 치조음에 해당하고 자, 지읒은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경국의 음. 맞죠? 자, 7번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에 해당하는 거 단모음 하나 있습니다. 몇 번? 5번이죠. 맞지? 자, 8번에 한번 보자. 자, 8번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정답은 얘들아 몇 번이에요? 이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잖아. 몇 번이다? 4번이죠. 맞지? 자, 우리 9번에요. 보기의 모음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자, 지금 얘들아, 키위를 주까지입니다. 이거 얘들아 뭐에 해당한다? 어떤 모음이죠? 고모음입니다. 고모음. 자, 그러면 고모음에 해당하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10번 같은 것들이 조금 어려워요. 자, 10번 같은 것들은요. 자, 지금 철수가 뭐를 지금 구별 못하고 있어요? 네와 지금 네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 단모음 체계표 옆에 한번 그리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키위를 주게 돼 엇소 네가 이렇게 단모음 체계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철수는 각각 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애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와 같은 철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거. 정답은요? 1번이죠. 자, 지금 얘들아, 이런 걸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얘들아, 고중저는요, 입을 벌리는 정도와 혀의 높이가 서로 달라. 그래서 유의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지? 자, 11번에 한번 봅니다. 자, 11번에 자음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얘들아, 11번에 정답 몇 번? 1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얘들아, 쌍디귿과 쌍시읒은요. 자, 일단 얘들아, 어떤 소리에 해당합니까? 윗잇몸 소리에 해당하잖아. 맞죠? 치조음. 맞니? 그리고 치조음 가운데 얘들아, 된 소리잖아요. 된 소리에 해당한다. 되겠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음이 모두 들어간 음절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조건이 지금 몇 개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자. 자,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자,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잇몸 소리면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거잖아. 맞죠? 자, 볼게요. 잇몸 소리, 윗잇몸 소리. 미안해요. 윗잇몸 소리 중에서 파열음. 맞지? 자, 윗잇몸 소리 중에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니, 얘들아? 요렇게.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예사 소리에 비해서 단단한 느낌. 뭐야? 된 소리잖아요. 맞니? 요렇게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얘들아, 쌍디귿에 해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여린 입천장 소리. 맞지? 여린 입천장 소리. 맞지? 그리고 얘들아,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낸대요. 비음입니다. 자, 이 2가지에 해당하는 거 뭐야? 일단 얘들아, 여린 입천장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당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비음에 뭐가 해당한다? 이응에 해당하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쌍디귿과 이응이 있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자, 그럼 13번에 음절에 쓰인 모음은 어떤 모음에 해당한다? 자, 얘들아, 위는 어떤 모음이죠? 위는 이 모음의 3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 일단 얘들아, 전설 모음이면서요. 전설 모음이면서 입술 모양은 평평해요. 평순 모음이고, 고중저 중에 뭐에 해당한다? 고모음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에 한번 보자. 14번에 조건의 특성을 모두 가진 모음으로 알맞은 거. 자, 그럼 얘들아 1번에요. 자, 우리 기억에 얘들아 이 조건을요. 요렇게 고칩니다. 위치가 아니고 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높이가 중간이래. 중모음이 있습니다. 중모음. 자, 그리고 입술을 어떻게 만든다? 동그랗게 만든다. 원순 모음이다. 자, 그럼 얘들아 이 2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모음은 외와 오예요. 자, 정답은 몇 번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자음이 소리나는 위치를 잘못 설명한 거. 정답은 4번이죠. 맞습니까? 왜? 자, 이 디귿은 어떤 소리 난다? 생입천장과 혓바닥 사이가 아니고 뭐예요? 윗잇몸과 혀끝입니다. 되겠니?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6번에 설명을 포함하는 모음이 포함한 단어가 아닌 거. 자, 이중 모음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중 모음 와, 2번은 왜, 이중 모음 의, 그리고 이중 모음 여가 있는데, 자, 왜라고 하는 건 이중 모음이 아니고 뭐예요? 단모음이잖아. 맞지? 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얘들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확인해 보자. 자, 17번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거. 자, 얘들아, 비음입니다. 비음. 자, 비음 같은 단어, 우리 비음에 해당하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미음, 니은, 이응이 있는데 이 들어갈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맞니? 요 문제가 조금, 맞죠?
자, 우리 일락 이게 포함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자, 일단 얘들아 17번의 요 문제는 X합니다. 17번 X하고 자 18번 한번 보자. 18번. 자, 18번의 조건에 맞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원순 모음과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원순 모음과 뭐가 있습니까? 이중 모음이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음절은 원순 모음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음절은 이중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거 어떤 모음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 뭐가 있습니까? 오, 우, 왜, 위. 맞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절은 오, 우, 왜, 위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선지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에 오는 것은 이중모음이 해당합니다. 자, 정답은 얘들아 3번이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19번에 한번 보자. 보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얘들아 에의 순서로 발음하다 보면요. 자, 얘들아 고모음과 중모음과 저모음으로 발음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혀의 위치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0번에 한번 볼게요. 조건에 따라서 모음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자, 기억은 얘들아 몇 번? 기억은 얘들아 무슨 모음입니까? 고모음이잖아요. 자, 고모음이 얘들아 입천장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은 무슨 모음이야? 전설 모음. 뒤에 있는 것을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분류한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맞니? 자, 21번에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금 얘들아, 지금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요 세 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찰음은 자, 지금 얘들아, 막았다가 터트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거센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얘들아, 된소리와 거센소리 각각 분류를 자, 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죠? 히읗과 갑자기 키읔이 왜 나오지? 맞지? 아니죠. 자, 22번의 음절입니다, 얘들아. 우리 요런 문제를 헷갈리기가 조금 쉬워요. 자, 음절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뜻이 뭐였습니까?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야. 맞니? 자, 그럼 얘들아 뭐가 기준입니까?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자, 그러면 표기가 아니고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걸 음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얘들아 2번과 3번을 한번 비교해봐. 음절은 발음이잖아요. 발음할 때 어떻게 표시해라? 요렇게 표시해라라고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요거는 발음 기호야, 얘들아. 자, 요렇게는 발음 기호입니다. 자, 표시는 얘들아, 우리 지금 이응이 있다고 보는데 발음은 얘들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응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뭐로 이루어져 있다? 여린 입천장 소리가 없는 거예요. 뭐만 이루어져요? 고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지? 자, 왜요? 음절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되겠니? 자, 23번에 음절의 구성 방식이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몇 번? 4번이죠. 왜? 나머진 전부 다 초성, 중성, 종성인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과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24번에 우리 음절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죠. 2개 올 수 없습니다. 1개만 올 수 있다 했죠. 1개. 자, 25번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헷갈리는 어떤 문제라던가 개념이 있으면 조금 더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